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BTN 뉴스입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스님들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동국대 병원 산하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 진료비 전액을, 그 외 병원에서는 선택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4대 중증 질환은 외래 진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캠페인을 확대합니다. 불교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행복바람이 모금소도 전국 사찰과 지역에 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해외 반출 문화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주요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체험과 소통을 통한 친숙한 불교로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찰 내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에게 개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약천사의 새로운 시도로 제주 불교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계종 스님이라면 올해부터는 입원 진료비 걱정 없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동국대 병원과 산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입원 진료비 전액을, 그 외 병원에서는 비급여 선택 진료비를 제외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을 확대합니다. 암, 심장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외래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은하 기자가 전합니다. 수행 가풍 회복으로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한 조계종 35대 집행부가 올해부터 승려복지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이라는 토대 다지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그동안 동국대 일산병원, 분당병원 등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집약돼 있던 의료 혜택을 올해 1월부터 전국 병원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원했던 기존 방식에 따른 지역 스님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동대 일산병원이나 분당병원 또는 교구와 이제 협약한 병원에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 거기를 안 갈 경우에는 이제 바로 집행이 안 되고 그 승려복지 회의를 거쳐서 이제 타당한 경우만 인정을 해서 이제 그 지원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동대 이제 의료원 산하병원에 가는 경우는 의료비 지원폭을 확대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부분들은 다른 병원을 가더라도 어쨌든 지원을 하되 동대 의료원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폭이 낮은. 동국대학교 의료원 산하병원 지원은 강화하고 그 외 병원 이용 시에도 입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수도권은 물론 지역 사찰 스님들도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특히 동국대 일산, 분당, 경주 등 산하병원의 경우 상급 병실인 1, 2인실 비용을 제외하고 입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기존 할인율 적용보다 대폭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RI든지 뭐 CT든지 이렇게 비싼 진단료나 또 신기술들이 있어요. 뭐 로봇 치료라든가 이렇게 건강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비급여 구간이 있거든요. 동대 의료원 산하병원은 그 상급 병실을 빼고 뭐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설립된 불교 병원의 승가 외호 역할을 강화하고 동국대 산하병원의 경쟁력도 높이는 두 가지 장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국대 의료원의 경우 승가 복지회, 전국 비구니회와 협약을 맺은 지난해 전년 대비 8%포인트가량 스님 이용률이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산하의료원 외에 전국 여느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의 타당 여부 심사 없이 비급여의 선택 진료료를 제외하고 입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진료뿐 아니라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4대 중증 질환의 경우 외래 진료비까지 지원하고 65세 이상은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비도 지원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비는 재가 요양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해당 지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조계종 스님으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3분의 2 이상 결계를 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병마와 마주해도 병원비나 의료시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승가복지 혜택 확대는 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수행 환경 조성으로
한국 불교의 내실을 다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중앙신도회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교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바람이 캠페인도 모금소 50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중앙신도회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비나눔 캠페인을 벌입니다. 올해로 3번째 진행되고 있는 뻔한 나눔 그리고 기부운동, 불교계 대표 나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행복바람이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면용품과 의류 등 물품을 기부받아 우리의 소외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불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물품들을 노숙인 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특히 유난히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이런 노숙자분들이 부족한 생필품 때문에 더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생필품들을 기부해 주시면 저희가 노숙자 쉼터에 전달해서 좋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데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이달까지 뻔한 나눔 그리고 기부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행복바람이 나눔 문화 캠페인도 확대해 진행합니다. 전국 사찰과 지역에서 모금소 500여 개를 설치하고 불교계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지역문화제 기간에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16일 동안 집중 모금을 펼칩니다. 중앙신도회는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불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부처님의 자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복바람이 나눔 문화 캠페인이 이제 연중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지난해 2017년도 2억 3천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이 돼서 이번 달까지 해서 한 1,700명, 지금까지 누적 1,700명 정도 취약계층에게 배분을 한 바 있습니다. 소외이웃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의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를 좀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계획과 함께 4대 전략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지진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반출 문화재 모니터링 확대와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 등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유산으로 삶을 향유하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관의 4대 전략 중 불교 문화재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진 대응 강화와 방지 인프라의 고도화를 둘 수 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과 지난해 규모 5.4의 포항 지진으로 불국사와 중림사 등 인근 사찰이 피해를 입은 만큼 동산문화재 전도 방지를 위한 면진대 설치와 지진 위험 지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에는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적용, 방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비치와 문화재 소유 관리자 안전 교육을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확대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조계종이랑 지금 협의를 진행을 해서 사찰에 계신 스님들이나 이해 관계자분들 교육하는 거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40여 개소 사찰, 다량수상처 사찰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 전승 사업도 활성화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유적의 조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확대 인정과 보유자가 없는 종목은 유형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전승 체계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불복장 작법과 다비, 가사 등 6개 종목이 조계종 지정 불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올해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정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폐사지와 고분군 등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경매 모니터링과 유통시장 조사를 확대해 국외 반출 문화재의 효율적 환수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유자 인정 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예년에는 뭐 종목당 뭐 한 명, 한 단체 뭐 이런 어떤 관행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준이 되면 보유자, 보유단체가 될 수 있게끔. 재난에 강한 환경과 문화유산의 전승, 환수를 올해 기조로 삼은 문화재청. 전체 문화재 중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 현실 속에서 안전하고 선진적인 기관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태고종 국사암은 모범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과 우수 신도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며 새해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국사암은 어제 주지 해정스님과 신도 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중대학생 5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김경아, 오예근, 김성실 불자에게 국사암상과 충북교구 남부분원장상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매년 사찰 수익금의 60%를 장학금과 사회단체에 기부해온 국사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두 곳의 복지관과 고엽제 국가유공자단체에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해정스님은 도량은 작지만 신도회와 후원회가 교육불사, 애민불사에 동참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실천에 앞장서준 신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신도회는 BTN 불교TV 붓답회에 방송포교 후원금 57만 원을 충청 대전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가야 천년고찰 불모산 창원 성주사가 어제 설법전에서 2기 불교대학 졸업식과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졸업식은 주지 원종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계법회에 이어 졸업증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원종 스님은 승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곳곳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92년 제가 불자 교육을 위해 시작한 성주사 불교대학은 2016년 불교대학 인가를 받아 84명의 2기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동양 최대 규모의 법당으로 수행 포교 도량의 상징으로 불리는 제주 약천사가 무술년 새해 체험과 소통을 통한 친숙한 불교로의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내에 울려 퍼지는 장엄한 벚꽃 소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제주 약천사가 올해부터 시간에 구애 없는 타종과 벚꽃 시연으로 사찰을 방문한 불자와 방문객들에게 한 걸음 먼저 다가가는 친숙한 불교로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축생 불유의 네발 달린 짐승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라고 하면 그 북소리로 들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사람처럼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벚꽃가 가진 그 의미와 방식에 대해 배운 방문객들은 직접 북을 치며 본인이 만들어내는 소리 울림으로 불교 문화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게 쉽게 할 수 없는 체험인데 약천사에 와서 해보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도 해주고 싶은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약천사는 대작광전 지하 1층에 위치한 포상갤러리를 지역 예술인과 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의 장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정말로 십만의 관광객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어떤 재량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에 정형화된 격식과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사찰 스스로 그 문턱을 낮추며 친숙한 불교로의 변화를 진행 중인 제주 약천사. 약천사의 새로운 시도가 척박한 제주 불교계의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거입니다. 우리나라 국악계의 거장 가야금 명인 황병기 선생이 향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예술계는 물론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가야금 창작곡의 개척자로 불교 음악에서 영감을 얻은 침향무와 미궁은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는데요. 세상과는 이별했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1975년 파격적인 구성과 독특한 가야금 연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창작 국악곡 미궁부터 불교 문화가 꽃피웠던 신라시대의 영광을 되살린 침향무와 법정 스님이 사랑했던 비단길 등으로 한국 국악계에 한 획을 그었던 황병기 선생이
지난 31일 향년 82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193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 황병기 명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62년 서정주의 시에 곡을 붙인 국화협회서를 통해 가야금 연주자로 이름을 알린 고 황병기 명의는 같은 해 한국 최초의 가야금 현대곡으로 꼽히는 숲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해 많은 후학들을 배출했으며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음악대표,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추진위원장과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74년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운 신라시대 예술을 표현한 침향문은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 거장으로 탄생시켰으며 1975년 초연한 그의 대표곡 미궁은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가야금의 파격적인 조음과 불교의 반야심경을 접목해 전 세계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을 불교의 반야심경에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옴 이렇게 끝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 인간의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저 세상으로 갈 때까지 주기를 그린 상당히 종교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창작음악의 1세대로 올해 가야금 인생 67주년을 맞은 고 황병기 명인. 비록 그의 몸은 세상과 이별했지만 그가 우리 국악계에 남긴 업적은 후학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임상재입니다. 태고종립동방불교대학이 졸업생 17명을 배출했습니다. 졸업식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백운 스님은 올해 동방불교대학 독립학사 마련과 인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대학과 학문 결연으로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태고종립동방불교대학 제34회 졸업식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생 17명은 지난 2016학년 입학생들과 그 전에 일부 학기를 마치고 재등록해 2년 또는 3년간 학문 연마 과정을 거쳐 졸업 자격을 취득한 학생들입니다. 졸업식에서 불교학과 졸업생 가운데 득도 수계자에게는 불학사, 재가불자에게는 교학사 등의 학위와 이를 증명하는 졸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졸업생을 대표해 김만영, 김희진, 김민선, 강선래 씨가 상장을 받았으며 졸업에 따른 특전으로 정혜 스님, 지원 스님, 도정 스님 등 법계 품수 대상자 7명이 법계 증서를 받았습니다. 동방불교대학 학장 능화 스님은 자신이 동방불교대학을 다닐 때 스님들에게 화두 하나를 받았다며 졸업생들에게도 같은 화두를 전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갖고 있는 화두를 하나 제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화두 제목이 뭐냐? 금모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황금털을 가진 사자를 한 마리씩 제가 이렇게 분양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열심히 키워보세요. 태고종 총무원장 백운 스님은 동방불교대학은 획기적인 변화와 체제 개편에 의한 학문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며 졸업생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증서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순간이 배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즉 마지막 단계가 아닌 한 차원 높은 또 다른 수행이 시작된다는 각오와 자세로서 새 출발이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올해에는 동방불교대학 독립학사 마련과 인가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해외 대학과의 학문 결연에 의한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밀양 삼봉사가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를 위한 49제를 봉행했습니다. 삼봉사는 1일 주지 노건스님, 한국불교조계종 법인 이사장 도광스님, 종단 최고위원 대명스님 등 4부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49제를 봉행했습니다. 49제는 헌양과 바라무 등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39명의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삼봉사는 이번 초제에 이어
매주 목요일 4부 대중과 49제를 봉행하고 3월 15일 막제로 회항할 예정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도량의 안전을 기원하고 부산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는 지난달 31일 범어사 천왕문에서 범어사 주지 경선스님, 원주 석경스님 등 4부 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사천왕제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 대중은 범어사 도량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고 새해를 맞아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주지 경선 스님은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재앙 없는 한 해를 맞이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보살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범어사 천왕문은 2010년 방화로 소실된 후 복원불사를 거쳐 2012년 낙성됐으며 이후 범어사는 매년 사천왕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불교연합회가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준비를 위해 빛골 관등의 봉축기획단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무등산 증심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스님을 비롯해 봉축기획단 단장 시각스님과 이범식 광주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5월 12일 봉행될 불기 2562년 봉축법요식 행사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단장 시각스님은 봉축법요식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4부 대중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백천문화재단이 미얀마 판타노 지역 옌타이공 고등학교 도서관 건립 후원금 1,900만 원을 지난 24일 국제구호협력기구 더 프라미스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미얀마에 건립하는 도서관은 백천문화재단에서 17번째로 지원하는 곳입니다. 옌타이공 고등학교는 농촌 낙후 지역인 판타노 내 유일한 고등학교로 이번 후원금을 통해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새로 조성된 도서관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더 프라미스는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현행 선거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금품 살포와 흑색 선전, 종도 분열과 종단 위상 추락 등 현행 선거제도가 지닌 폐해를 막을 제도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출특위는 오는 4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임시중앙종회에 총무원장 선출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불교 레크레이션 협회는 지난달 24일 제34차 정기총회를 열고 조계종 교육아사리 해장 스님을 부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총회는 임원 위촉과 함께 전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와 2018년 사업과 예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협회는 오는 4월 21일 제30회 전국 어린이 청소년 연꽃 노래잔치를 기념식과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사무국의 안정화를 위해 협회 운영실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도 소재 고등학생이 도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특별개설 강좌를 듣고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 영역을 신장시키는 학생 중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연계 및 지원,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과 정보 교환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불교TV 무상사는 2월 4일 오전 10시 30분 무상사에서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1호 초청법회를 봉행합니다. 지난 31일 35년 만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한 달 동안 보름달이 2번이나 뜨는 블루문과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여기에 개기월식까지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다음은 20년 후인 2037년이나 돼서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